인물 읽는 여자가 15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잘 알려진 필립 조지 짐바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위키백과 심리학사전, 짐바르도의 저서 루시퍼 이펙트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립 조지 짐바르도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수행하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미군들이 이라크인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를 분석하여 루시퍼 효과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루시퍼 효과란 스탠퍼드 감옥 실험의 바탕을 둔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 사회적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필립 조지 짐바르도는 1933년 3월 23일 뉴욕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탈리아인으로서 차별을 겪었으며 유년기의 경험은 후에 짐바르도가 인간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고 하죠. 짐바르도는 1954년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1955년과 1959년에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예일대학교에서 잠시 강의를 한 후 뉴욕대학교로 적을 옮겨 1967년까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해 1968년 스탠포드 대학교로 이직하여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과학협회 대표위원 회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짐바르도의 저서 루시퍼 이펙트에는 간단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값비싸 보이는 자동차 실험이었죠. 그의 저서 루시퍼 이펙트에 따르면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 당시에 뉴욕에서 경험했던 사방을 둘러싼 익명성과 펠로엘토에서 느꼈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차이에 흥미를 느꼈다고 하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현장 실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격 또는 침범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이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값비싸 보이는 자동차의 보닛을 열고 펠로엘토와 브롱크스 거리에 방치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펠로엘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군에 속한 도시입니다. 펠로엘토는 실리콘밸리 북부에 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반대로 브롱크스 거리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5개의 구역들 중 하나인 15구역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롱크스 거리의 실험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필두로 길을 걸어가던 사람 모두 멈춰서 차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떼어내더니 두들겨 부수는 파괴의 행진이 이어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배터리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펠로엘토에서의 실험은 반대 현상을 가져왔는데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누군가 차를 잃어버린 듯 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군중의 양면성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짐바르도의 저서 루시퍼 이펙트에 따르면 루시퍼 이펙트의 요점 하나는 복잡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람,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3가지 요인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밝혀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악한 행동을 저지를 경우 우리는 그 행동의 근원을 대개 그 사람의 내면적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이 악하게 변할 경우, 또 과거의 사회계약을 위반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경우의 분석은 성격의 특성에 제한되어 있는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를 넘어 더욱 확장된 범위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실험이 진행되는데 1971년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물 읽는 여자가 생각하기로는 확장 범위라는 안에는 군중 심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 짐바르도는 24명의 미국과 캐나다 중산층 출신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육을 잘 받은 남성들을 선발하여 모의 감옥 상황에서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간수와 죄수들은 각각 역할에 맞는 복장을 입었으며 간수들에게는 죄수를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실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수들이 점점 가학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보였고 죄수들이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두려움을 나타내 결국 실험 6일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간수들은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생리적 현상을 통제하는 등 과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 실험은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사회적 상황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2004년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에서 일어난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잔혹 행위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짐바르도는 당시 심리학 전문가로서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의 실사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08년 짐바르도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 결과를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탄인 루시퍼로부터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짐바르도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거나 악한 것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적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아부 그라이브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던 미군 병사들이 고향에서는 매우 평범하고 순박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일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1961년 밀그램 실험을 통해 평범한 실험 참가자들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기대한 것 이상의 전기 충격을 타인에게 가하는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실험 역시 루시퍼 이펙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폭력적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픽 2018년 6월 15일 뉴스에 따르면 벤 블룸 박사는 최근 미디엄에 발표한 거짓말의 수명이라는 보고서에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주도한 필립 짐바르도 박사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참가자들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물 읽는 여자가 드는 생각, 무엇이 진실이든 한국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사실 한길 사람 속에 악마 같은 자아와 천사 같은 자아가 함께 공존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겉으로 내보일 때는 상황에 따라 그것을 얼마나 참는 것에 대한 문제, 결국 사람의 이성에 대한 문제는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악마의 유혹에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